네,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 발생한 고발 사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고 대검 감찰부도 진상조사 중인 상황에서 여기에 서울중앙지검도 별도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 내용은 무엇이 되고 향후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두 분과 함께 사건 큐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대검 감찰부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검찰도 공식적으로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에 대한 수사인지 수사 착수 배경도 알아봐야 되겠죠. 김성수 변호사께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고발 사지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도 이 진상 조사를 해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또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진 소식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도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 고소장이 이제 제출이 된 겁니다. 요 고발장 관련해서 이 피고발인으로 이제 적시가 되었던 사람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지 않습니까? 이 최강욱 대표가 이 황희석 최고위원과 함께 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예. 그 내용이 이 본인과 관련해서 이런 고발장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봤을 때는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아내 김건희 씨 그리고 뭐 손준성 검사 이런 관련자들 총 7명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이 고발장이 제출이 됐던 부분이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이제 현재 7명에서 8명 정도의 이제 수사팀이 꾸려졌다는 소식이 이제 있으면서 이와 예.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게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중앙지검이 공식적으로 그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기 전에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도 짚어봤던 내용입니다만 공수처도 관련 수사를 정식으로 착수했는데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의 언급은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협력하겠다는 언급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랄까요? 뭔가 그 일정 부분 혼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들곤 해서 오창석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어떻게 수사를 이끌고 나가느냐의 수사 방향성 첫 번째 내딛는 발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먼저 이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이제 고소한 것이 이제 정식 입건이 돼서 대검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수사 1부에서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선거범죄 전담부서를 꾸렸고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네. 공수처 같은 경우는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폰을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조성은 씨가 해당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떤 곳으로부터 받았는지 전달됐는지 예. 실제로 손준성 검사인지 아닌지 실제로 김웅 당시 후보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또는 제3의 유통 경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압수물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부터 조성은 씨 휴대폰으로 출발하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라고 한다면은 예. 검찰은 검찰 내부에서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 손준성 검사가 직접 작성을 했는지 예. 아니면 손준성 검사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검찰의 또 다른 팀원이 작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고발장 같은 경우는 검사마다 어쨌든 필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르고 만약에 실제로 가정입니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희도 방송하는 사람들의 말의 톤이 조금씩 다르듯이 예. 필체를 보거나 이 사람이 내부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 맡겨두는 것이고 하나 더 있는 것은 검찰의 감찰부죠. 대검 감찰부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자체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조금은 방향이 다르고 출발점이 좀 다르다. 혼선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한 묶음으로 실타래가 한 번에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수처든 또 검찰이든 이제 향후의 수사가 어떻게 속도를 내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고발 사주 의혹을 밝혀낼 주요 단서인 제보자 조성은 씨 그리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근데 이게 삭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성은 씨 입장을 저희가 좀 전해드리면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손준성 검사 등이 해당 날짜에 송부한 대화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 또 진본 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이미 입증된 사실관계고 흉기, 지문, 발자국 또 기타 증거까지 명백한데 살인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발을 뺄 수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이제 저희 조성은 씨, 그러니까 제보자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이게 혹시나 이 대화방이 삭제됐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은 없을까 이제 이런 우려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대화를 한 게 텔레그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텔레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이 대화를 나가고 나면 서버에는 저장이 안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범죄 뭐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좀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서버에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대화를 했다면 그 대화 당사자 뭐 휴대폰이나 이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포렌직을 하면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포렌직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포렌직 자료가 나왔다는 것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 그리고 뭐 로그 기록이라든지 뭐 파일 다운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로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파일들의 로그 기록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명백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저 자료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게 예. 김웅 의원과 그리고 이제 이 제보자 조 씨와의 대화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써 있다는 것인데 네네. 이게 그럼 굉장히 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예. 그리고 이 김웅 의원이라는 사람이 아이디가 실제로 김웅 의원이 사용하는 것이 맞았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예. 그 아이디를 김웅 의원이 실제로 그때 당시 사용한 것인지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글자가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가 작성했는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해서 손준성이 보낸 것인지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작성해서 보낸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런 조금 화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한 적시가 없이 조금 많이 추측이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측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손준성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이 될 텐데 아무튼 빨리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빠르게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공수처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환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불렀다가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이제 괜히 이제 공수처가 또 존재의 의미까지 또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네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이 사건이 터졌더라도 오전에 터졌으면 오후부터 사실 연차를 바로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시간 동안 손준성 검사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휴대폰 비밀번호를 열지 못한다면 그 휴대폰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예. 말씀하셨다시피 텔레그램이 여전히 깔려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열지 못한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작성했는지 또는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에게 발주를 만약에 검찰 내부에 다른 사람에게 했다면 그런 주변 인물들이 충분히 탐색하고 나서 손준성 검사의 마지막 입을 확인하는 장면쯤에서는 소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무작정 불러서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손준성 검사는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부른다고 해서 네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를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증거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충분히 지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서 장모 사건과 관련된 대응 문건이 보도가 됐었죠. 근데 실제 이 문건이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이 찾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직 원본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만약에 원본 문건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한 뭐랄까요 조사를 한다든지 하겠습니까? 우선 이 언론에서 이런 문건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이 언론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문건을 이제 취득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해서 이 뭐 사본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본이 있는 사람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 그 사본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그래도 누가 작성했는지를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겁니다. 원본이 예, 예. 발견된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원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원본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지금 현재 의혹이 되는 점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작성했느냐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조금 주변에 많은 좀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생각합니다. 해당 문건이 좀 의문인데 이거 어떻게 그 언론사에서 확보를 해서 그 일단은 보도한 내용 보니까 재가공해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처가 어디인지 이제 여러 가지 추론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국정농단이 불거졌을 때도 우연히 이제
대비를 담당하시는 분이 태블릿을 확보를 해서 맞아요. 그 태블릿이 이제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왜 이것이 가장 본질이냐면 진실이지 않다면 이 해당 언론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허위 제보를 받은 것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은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이제 진실 공방을 하고 있으니까 취재원 보호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허위로 발생했다, 허위로 판명이 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조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진실을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예. 주요 사안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이 아주 조작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내부 자료들이 동원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 내부의 내용인 것인지 또는 이런 부분이 검찰 내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흘러나온 것인지 소실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획득한 것인지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결국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인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앞서 저희가 다뤘던 고발 사주 의혹의 또 핵심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당시 이제 근무를 했었던 곳이라서 여기 이제 뭐 아무래도 뭐 폐지해야 된다, 조직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건 큐브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이 났다는 내용까지 다루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사건 큐브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